자, 그럼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종목 전에 반등할 만한 섹터, 큰 바운더리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DDR5 쪽입니다. 3차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 시장은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내 안에서 지금 조금 세분화되어서 살펴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DDR5 쪽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레피즈, AMD의 베르가모 이런 출시가 임박해 있거든요. DDR5가 하반기 들면은 더욱더 서버 침투율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함께 품질 인증을 하고 있고요. 아마 DDR4가 좀 재고가 좀 있습니다. 번들링 소화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 맞춰가지고 한 번 더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될 만한지 꼽아주신다면요? 이 TLB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요즘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D램 생산량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TLB거든요.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용 DDR5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충수도 좀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네. 황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반등할 만한 섹터로 네. 조선업종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예. 오, 조선주는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미? 자, 근데 이제 3차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1차 슈퍼사이클이 언제냐면은 1963년부터 1973년 10년간입니다. 약 30년 뒤인 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슈퍼사이클이었고요. 네. 이제 3차 슈퍼사이클은 2037년이 37년이네. 되는데 네. 지금이 또 3차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 좀 빨리 왔네요. 예, 이렇게 3차 슈퍼사이클을 앞당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바로 이제 IMO의 환경 규제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는 예. 지난 2020년에 그 황산화물의 그 이제 배출을 지금 규제했고요. 벙커 CU를 쓰는 그 선박이 내뿜는 황산화물은 보통 일반 자동차 대비 한 1000배에서 3000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선박이 노후화될수록 많이 황산화물의 발생이 네. 상당히 많아집니다. 네. 배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아예 그냥 수주하는 게 낫겠다.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하겠네. 이제 2050년까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 완전히 그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고요. 앞으로 이런 대규모 발주와 함께 우리 국내 조선주들의 상승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업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될 만한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그 조선업종 네. 중에서 현대 미포조선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 미포조선은 현재 양호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현재까지 30억 달러를 수주했고요. 저희는 연간 목표의 82%를 달성한 것으로 좀 추정되는데 상장 조선업체 중에 가장 높은 달성률입니다. MR 탱커만으로 이미 지난 2015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네, 현대 미포조선은 친환경선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 모멘텀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을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 그 조선 3사와 다르게 중형 선박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조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면은 지난 2022년 8월에 수주 증가세로 신고가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3월까지 6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3년 올 4월부터 PC선과 LPG선 쪽에 수주가 크게 늘었고요. 그래서 하반기 흑자 기대감에 추세가 전환했습니다. 네, 주가는 업황 개선세를 감안할 때 94,000에서 95,000원 구간에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지난해 그 연중 최고가인 한 11만 원 도달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제가 가져온 레벨업주는 퀀텀 점프를 노리는 종목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퀀텀 점프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 종목이기에 퀀텀 점프를 언급하셨을까요? 네 박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네 박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은 100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90점, 수급도 90점, 재료도 90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템베거입니다. 아, 템베거. 밸류로 봤을 때는 지금 6배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8배까지. 시총으로 따지면 지금 한 1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인데 지금 현대자동차 EM 그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에 이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11월 달부터 2031년 11월 달까지 한 9,400억 정도 매출을 잡았어요, 벌써. 와. 그래서 해외 쪽으로 수주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재평가입니다. 아, 재평가. 아까 성장이 100점이었어요. 100점이에요. 왜 100점을 줬느냐면 2024년도에 매출이 먼저 4개 차종에 대해서 잡혀 있어요. 어느 쪽으로? 바로 배터리 케이스 쪽입니다. 연간적으로 따지면은 뭐 40만 대 정도 40만 대. 수주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처가 바로 우리나라가 한 6% 정도 되고요. 36%. 그래 미국이 한 30% 정도 됩니다. 30%. 그리고 나머지가 인도가 한 20%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인도 시장과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지금 모든 차종에서 세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2024년도에 또 출시될 크레타 EV 같은 이런 종목으로 해서 또 매출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2024년도에 뭐 출시 예정인 EV9에서 또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6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8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신상호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존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황성수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안 나왔습니다. 황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